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년 11월에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이번 6월달 유럽 축구 리그 일정이 없는 오프시즌 기간 동안 국가대표팀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UEFA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공식 경기로서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H조에서 만날 포르투갈이 스페인과 경기를 펼쳤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리가 마지막에 만날 상대이긴 하지만 우루과이, 가나와의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과 포르투갈의 마지막 경기가 마치 20년 전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마지막 라운드의 16강 진출팀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대비한 상대로 브라질과 6월 2일 저녁에 평가전을 치렀죠. 이 경기에서 5대1 완패를 당하면서 많은 팬들이 월드컵에 대한 그 자신감이 조금은 우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르투갈은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주요 선수들의 활약부터 강약점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H조 상대 포르투갈, 스페인과의 UEFA 네이션스리그 A조 첫 경기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스페인 원정에서 비겼다면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 25분 알바로 모라타가 스페인의 선제골을 넣었는데 후반 37분에 포르투갈의 교체 투입 선수 히카르두 오르타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면서 비겼습니다. 한국은 말씀드린 대로 우루과이와 첫 경기, 가나와 두 번째 경기, 포르투갈과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포르투갈이 1, 2차전을 모두 이기고 16강을 확정한 채 한국과 경기를 치른다면 한국 입장에서 나을 수도 있겠지만 포르투갈 역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고 있는 막강한 팀이에요. 브라질이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 후반에 투입한 선수들의 면면도 대단했고 그 선수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모습을 보였던 장면도 있을 정도로 포르투갈도 이번 경기에는 호날두 선수를 후반전에 투입하면서 몇몇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최근 이제 AC 밀란의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을 이끌었던 하파엘 레앙 선수, 이 선수가 세리에A MVP를 수상했는데 측면 공격을 이끌면서 엄청난 플레이를 펼쳐서 큰 위협을 줬습니다.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스페인이 주도했습니다. 60%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슈팅 숫자도 스페인이 11개로 7개의 슈팅을 기록한 포르투갈보다 많았고요. 빅찬스,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기회도 스페인이 3개, 포르투갈은 2번 있었습니다. 다만 유효 슈팅 비율에 있어서 포르투갈이 강력했는데요. 스페인이 총 11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유효 슈팅을 2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던 것이 다득점을 못한 이유였는데 포르투갈은 7개의 슈팅만으로 2개의 유효 슈팅을 끌어냈고 그중에 2개의 빅찬스 그리고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조금 더 효율적인 경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양팀 선발 명단을 살펴보면 스페인, 포르투갈 모두 거의 정예 멤버로 나선 것은 맞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엔 파블로 사라비아와 알바로 모라타, 페란 토레스를 3톱으로 배치했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바르셀로나의 유망주 가비, 세리히오 부스케츠, 카를로스 솔레르가 나섰고요. 포백 라인은 조르디 알바, 파우 토레스, 디에고 요렌테, 라이트백은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 골문은 우나이 시몬이 지켰습니다. 포르투갈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시즌 막판에 부상으로 좀 고생을 했기 때문에 회복 중이거든요. 그래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라이프치히 공격수 안드레 실바가 최전방 공격수로 배치되고 좌우 측면 공격수로 베르나르도 실바와 하파엘 레앙이 배치됐습니다. 미드필드 라인은 3미들로 구성이 됐는데 주앙 부티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타비우가 출전했어요. 오타비우는 중앙 미드필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측면 공격을 맡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드레 실바와 하파엘 레앙이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고 오타비우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 무티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는 4-4-2 형태를 4-3-3으로 혼용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하파엘 게레이루와 다닐루, 페페, 주앙 칸셀루가 구성했고요. 골문은 코스타가 지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스페인이 경기 분위기를 주도했어요. 특히 가비 선수가 왼쪽 측면 중앙 미드필드로 출전을 했는데 전방위 움직임, 날카로운 침투, 날카로운 패스를 보이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전반 3분 만에 나온 좋은 장면도 가비 선수의 플레이가 기점이었는데요. 가비가 이제 오른발잡이거든요. 물론 양발 다 잘 쓰긴 하는데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감아서 올린 크로스 패스가 날카로웠고 이 크로스 패스를 포르투갈 수비 라인에서 헤더로 커트했는데 흐른 공을 뒤에서 달려들어온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가 강력한 발리 슈팅으로 연결했어요. 이 슈팅을 페페 선수가 걷어내긴 했는데 흘러나온 공을 1차 기점 크로스로 연결한 가비 선수가 빠르게 달려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슈팅이 이제 다닐루를 맞고 굴절되면서 빗나갔는데 굴절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정도로 좋은 장면이었어요. 이토록 포르투갈 수비를 공략하는 과정에서는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과감한 슈팅,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포르투갈의 역습 공격은 하파엘 레앙 선수가 주도했는데요. 전반 18분에 왼쪽 풀백인 하파엘 게레이루 선수가 측면 돌파에 성공한 이후 내준 패스, 하파엘 레앙 선수가 문전에서 빠른 민첩성을 보이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레앙 선수는 직접 돌파도 좋았는데요. 전반 25분에 단독 드리블 돌파로 왼쪽 측면을 허물어뜨린 이후에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마치 한국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알렉스 산드로의 돌파를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측면이 허물어졌고 문전에서 쉽게 헤더 슈팅을 많이 내줬잖아요. 히샬리송의 헤더 슈팅을
김승규 선수가 간신히 막아낸 장면도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장면이 그런 포르투갈의 플레이가 정말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전에 당했던 그런 측면 공략과 문전에서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 부분들을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다만 이 크로스 패스를 연결할 선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장신 공격수를 중앙에 두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크로스 패스가 들어왔을 때 마무리할 선수가 없었고 호날두 선수가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상황을 유리하게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스페인은 이 상황을 역습 기회로 가져갔습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참고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포르투갈 선수들이 다 공격을 위해 전진했을 때 이 크로스 패스가 뒤로 빠지자 스페인이 바로 역습을 했거든요. 이 역습 상황에서 가비 선수가 왼쪽에서 오른쪽 전방으로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스루 패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모라타가 잡고 들어갔다라면 수비수들에게 바로 에워싸일 수가 있었는데 모라타가 이 공을 흘려줬어요. 흘려주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있던 파블로 사라비아가 이 공을 받았고 사라비아가 공을 받으니까 포르투갈 수비수들이 한 명은 사라비아 쪽으로 빠져나왔고 모라타가 뒤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에 대해서 페페의 반응이 좀 늦었거든요. 그 틈을 잘 봐서 사라비아가 슈팅을 때리지 않고 반대편에서 침투하고 있는 모라타에게 다시 패스를 해줬고 모라타가 침착하게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마무리했는데 지금처럼 지그재그 사이드를 바꿔가면서 포르투갈 수비의 시선을 흔들고 또 포르투갈 수비 라인이 아무래도 속도에는 약점이 있다 보니까 페페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었고 다니르 선수도 본래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발이 아주 빠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뒷공간을 노린 이런 공간 패스와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공략할 수도 있겠다. 특히 포르투갈이 뒷공간이 많이 좀 있는 편이다. 이런 것들을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그 뒤에도 스페인이 두 번째 골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전반 29분에는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받은 가비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전히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꺾어내준 패스를 중앙 미드필더인 솔레르가 달려들어오면서 논스톱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쏠렸어요. 만약에 조금만 옆으로 빠졌더라도 사실 수비수들이 무인지경으로 솔레르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솔레르가 충분히 스페인의 두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포르투갈 수비에 약점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장면들인데요. 후반전에는 포르투갈이 기세를 좀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이 앞서가면서 조금은 느슨해졌고 포르투갈이 후반전에 조금 더 강력한 승부욕을 보였는데요. 후반 14분에는 안드레 실바가 침착하게 공을 이제 키핑해내면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하파엘 레앙에게 좋은 스루 패스를 보내줬어요. 하파엘 레앙 선수가 힘도 좋고 키도 큰데 빠른 스피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인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마무리 슈팅까지 했는데 우나이 시몬이 기가 막힌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호날두뿐만 아니라 최근 떠오르고 있는 신성 하파엘 레앙에 대한 주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주앙 펠릭스도 있고 게데스도 있고 뭐 안드레 실바도 있고 많은 공격수들 베르나르도 실바의 디오고 조타까지 있는 포르투갈인데 이 하파엘 레앙이라는 정말 괴물 공격수가 등장한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후반전의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포르투갈은 후반 27분에 호날두와 게드스 두 명의 날카로운 공격수들을 투입했고 스페인 역시 체력 보강과 또 공격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니 올모와 코케를 투입하면서 선수 교체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 29분 오히려 코케 선수의 전환 패스를 통해서 스페인이 또 한 번의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 사라비아 선수가 단독 돌파로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왼발 슈팅이 옆구무를 때렸어요. 지금처럼 포르투갈의 총공세를 펼치다 보면 계속해서 풀백 뒷공간이나 센터백 뒷공간에 많은 좀 허점을 노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전환 패스라든지 또 말씀드린 대로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포르투갈을 상대로 충분히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너무 세밀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빠르게 시원하게 전개해야 포르투갈을 흔들 수 있다는 것들을 스페인이 보여줬어요. 스페인이 아기자기한 패스를 많이 하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다이렉트한 축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벤투 감독이 빌드업 축구 굉장히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를 하지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빠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스페인이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 투입된 호날두 선수는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짜증을 부리면서 또 한 번의 논란의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후반 30분이었어요.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와 공중보를 경합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 달라붙은 아스필리쿠에타를 떼내려고 하면서 손을 써서 얼굴을 좀 밀어내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몸싸움을 아무리 뿌리치고 짜증났다고 하더라도 비신사적인 행위였는데 퇴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호날두 선수가 짜증스러울 때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월드컵에서는 좀 활용할 필요도 있다. 호날두 선수가 짜증이 나면 또 이게 성을 내고 또 이성을 잃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좀 퇴장을 유발한다거나 호날두 선수가 평정심을 잃게 만든다거나 이런 상황들도 충분히 월드컵 본선에서 나올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결국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후반 37분에 오른쪽 풀백인 칸셀루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윙어 게드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빠져들어갔어요. 칸셀루가 확실히 빠르고 경기 운영 능력도 있고 킥력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분 전술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는데요. 칸셀루가 빠르게 측면을 돌파한 이후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오르타 선수를 향해 날카롭게 감아주는 크로스 패스를 보냈고 또 칸셀루의 개인 돌파력을 쫓아오다 보니까 스페인의 포백 라인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완전히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았던 오르타가 침착하게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엔 동점골이 나왔고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경기를 마친 후 포르투갈의 페르난도 산토스 감독은 만족감을 표했어요. 전반적으로 밀린 경기였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팽팽했다고 봤어요. 전반전은 팽팽했고 우리도 득점 기회가 있었지만 스페인이 공을 더 많이 소유했을 뿐이다. 우리가 위험 지역에서 인내심을 가졌어야 한다. 문전에서 침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을 못 넣은 것이지 충분히 괜찮았고 또 측면 공간에서 우리가 이점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우리의 강력한 측면 자원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축구를 해야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우리가 더 나은 시작을 했고 더 많이 공을 소유했다면서 경기 운영에 있어서도 포르투갈에 주어졌다라고 자평했는데요. 스페인을 더 뛰게 만들었고 또 스페인이 많은 공간을 야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오르타와 게드스 같은 빠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중앙 지역에서까지도 날카로움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이날 선수의 운영에 대해서도 앞으로 새로운 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암시를 했고요. 그 움직임, 그 교체 때문에 칸셀루의 크로스에 이은 오르타의 골이 나왔다면서 용병술에 대해서도 자평하면서 좋게 평가를 했고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했습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포르투갈도 대충 경기할 수 없는 경기들이죠. 6월 6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스위스와 홈 경기 치르고 6월 10일 금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체코와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 월요일 새벽 3시 45분 스위스 원정 경기까지 네이션스 리그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은 최정예 전력으로 경기를 하는 포르투갈의 경기를 분석할 수가 있고요. 9월 달에는 또 체코와의 원정 경기를 포르투갈이 치르게 됩니다. 한국 대표팀 역시 3경기를 더 치릅니다. 6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에 칠레와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 갖고요. 6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14일 화요일 저녁 8시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집트와 경기합니다. 한편 한국과 경기를 마친 브라질은 일본으로 이동하는데요. 도쿄에서 일본 대표팀과 6월 6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경기합니다. 한국 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모든 경기는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고 TV 채널로는 한국 대표팀의 자녀 경기 모두 TV조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대표팀의 경기는 스포티비 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한준TV에서 한국 대표팀과 포르투갈 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H조에 나서는 팀들의 모든 면면과 소식들, 분석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한준TV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